오늘 알아볼 것은 그 시절 당신이 무서워했던 괴담들의 진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부리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시절 당신이 무서워했던 괴담과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진실들까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엽기송이란 것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유송, 숫자송, 당근송 등이 있었으며 멜로디로 보나 가사로 보나 어린이들을 타겟하여 만들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죠. 허나 이렇게나 순수한 노래들 사이에 정체불명의 노래 하나가 숨어 있었고 그 노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많은 네티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죠. 첫 번째 괴담은 팥죽송입니다. 이름만 본다면 팥죽송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여타 엽기송들과의 차이가 없을 법한 순수한 노래처럼 보이지만 이 노래는 어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먼저 팥죽송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와 같이 팥죽이라 들리는 가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오소리를 뜻하는 배쩌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2003년 다른 여타 노래들에 비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던 터라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인기에 힘입어 국내 인터넷 전역으로 퍼집니다.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노래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마는데 다름 아닌 같은 해에 벌어진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반복 청취 학생 극단적 선택 15일 오후 5시경 대전 중구 부사동 이모군 사망. 유서는 없었으나 그의 전자우편 계정에는 배쩌의 세계에 오게 된 것을 축하해 이곳에선 너를 원해 스네이커를 죽여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고 평소 팥죽송을 즐겨 들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해당 노래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쓰여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해당 노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정신착란이 오게 되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는 낭설이 떠돕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매달린 끝에 발견합니다. 이 노래에 숨겨진 끔찍한 암시를 말이죠. 특정 단어를 거꾸로 재생하면 들리도록 숨겨놓은 기법, 백마스킹. 이 기법을 적용하여 노래를 들으면 배쩌는 블러드로, 머쉬룸은 레버런스로, 그리고 스네이크는 사탄으로 들린다는 것. 다시 말해 이 팥죽송은 악마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시발 단 하나도 그렇게 안 들려. 블러드, 레버런스, 사탄 뭐 이건 진짜 가도 너무 같다 그죠? 이게 괴담 거르고 생각해도 너무 정체불명이다 보니까 이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2003년 당시가 이라크 전쟁으로 국제정서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에 오소리는 낙하산을 메고 하강하는 미군을, 뱀은 사막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버섯은 원자폭탄의 버섯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자 그럼 이 팥죽 속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당시 이 팥죽송이 사회적으로 큰 여파를 미쳤기에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에서 원작자를 추적한 뒤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원작자는 영국의 애니메이터 조티 피킹이란 사람이었고 그에게 한국에서 도는 괴소물에 대해 언급하며 이 노래에 담긴 의미를 물었죠. 그리고 얼마 안가 그에게서 도착한 메일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만든 건데요. 예, 그냥 만든 겁니다. 오소리가 귀여웠나봐. 뱀과 버섯은 오소리에 주식이라 넣은 거라 합니다. 참 별거 없죠. 그럼 요 기사는 뭐냐?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어쨌든 심각한 일이긴 하지 않냐? 자, 해당 기사에 함께 적힌 글이 있는데 앞 글자만 읽어보면 이거 믿으면 바보.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인터넷, 어설픈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비록 진실 자체는 너무나도 허무했지만 실제로 관련 기사가 여러 쓰여지고 공중파에서도 다뤄졌던 걸 보면 당시 이 팥죽송 괴담의 여파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죠? 이게 잼민이들이 지금 보면 아 크크 진짜 개빡대가리들이네 싶겠지만 니들도 히로빈이랑 모모 믿었잖아. 아무튼 팥죽송은 해외에선 하나의 밈이기 때문에 당시 외국에선 막 이런 패러디들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우리나라만 구석에서 벌벌 떨었던 거 보면 참 어처구니 없긴 해요. 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어른들이 만든다 때문에 마치 검은 닌텐도처럼 전체 이용가의 컨텐츠에서 상상도 못할 어두운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는 어른들조차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괴담은 징징이의 죽음입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 그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스폰지밥. 허나 이 스폰지밥에는 차마 방영하지 못할, 아니 절대 방영할 수 없는 숨겨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에피소드의 존재는 한 인터넷 유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니켈로디언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우연히 시청하게 된 징징이의 죽음이란 이름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했죠. 해당 에피소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클라리넷 콘서트를 망친 징징이는 시리에 빠진 채 방 안에서 흐느껴 웁니다. 허나 만화적으로 과장된 장면이 아닌 정말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찬 현실적인 장면이었죠. 점차 그의 눈이 붉게 물들고 눈에서는 피와 눈물이 마구 흘러내립니다. 화면 중간중간에는 끔찍한 범죄 현장을 담은 사진이 출력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곧 징징이가 시청자를 몇 초간 응시하다가 산탄총을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기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글의 묘사는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생생했고 징징이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어숙회는 잘만 먹으면서 요런 건 또 충격적이고 그런다, 그죠? 자,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해당 글이 처음 쓰여진 곳은 세븐첸의 엑스 파라노말이란 게시판입니다. 여기가 크리피파스타, 즉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괴담들의 원산지 같은 곳이거든요.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글이 쓰여진 지 3년 뒤 괴담의 원작자가 레딧에 등장해서 후기를 적었는데,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너무 행복해요. 그 목숨을 끊는 쥐랑 죽은 바트를 보고 영감받은 글이에요 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 괴담은 대히트를 치며 다른 괴담들이 그렇듯 영상이나 사진으로도 여러 제작되었고 점차 탄탄하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것들이 2010년 초중반 한국으로 수입되어 당시 많은 이들의 바지를 촉촉히 적셨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또한 잊혀져 가던 가운데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스펀지밥에 직접 이 괴담을 오마주한 장면이 방송을 탑니다. 이 괴담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 제작사에서도 알고는 있었겠다만 이걸 진짜 방송에 내보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장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걸 본편에서 볼 줄은 몰랐어요. 완전 대박. 아니 엄연히 애들도 보는 만화에 왜 이딴 이미지를 넣냐? 요렇게 말이죠. 사실 이게 해당 장면을 컨펌 요청한 제작진조차 당연히 통과 안 될 줄 알았는데 통과되어서 겁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연히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던 장면이었기에 해당 장면은 방영 이후 아기 징징이로 대체되었다는 거. 난 이게 더 무섭네. 2006년 한 여인의 그림이 국내 인터넷을 떠돌아다닙니다. 다름 아닌 보는 이들에게 죽음을 불러온다는 소문과 함께 말이죠. 세 번째 괴담은 살인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의 그림. 허나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왜인지 모를 기괴한 느낌에 당신은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그림에 숨겨져 있는 충격적인 사실에 있죠. 사실 이 그림은 이미 죽은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그것도 살해당한 한 화가가 이 여인의 목숨을 빼앗은 뒤에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그녀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고 하죠. 허나 그는 그림의 눈을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죽을 때 사진기의 원리로 죽을 때의 장면이 눈에 너 문까지. 와 씨발 내가 이런 거에 벌벌 떨었다고? 잼민템 수준 레전드다 진짜. 자, 살인자의 그림,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단 해당 그림은 로버트 창이란 아티스트의 그림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영화 텔로리안 스카이의 주인공이 될 프린세스 루의 컨셉 아트죠. 국왕이 사망함으로써 왕좌에 오르게 된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책임의 무게 등 여러 이유로 미묘하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진짜 존나 잘 그렸죠. 미묘한 거 담아내는 게 그렇게 힘들다며. 허나 그 미묘함 덕분에 온갖 소문이 붙으며 살인자가 그린 그림이라는 기괴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혹은 이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착시 현상이다. 얘를 뭐 5분 이상 쳐다보면 표정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점점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씨발 손질이 싹 이거는 좀... 아무튼 이 괴담은 국내에선 2006년부터 2010년 초중반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괴담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터넷 기사까지 쓰여질 만큼 꽤나 이슈가 되었던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 다들 알게 모르게 오싹한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영미권, 아랍권, 베트남, 그리스, 생전 처음 듣는 조지아란 나라에서까지 이 그림과 관련된 괴담이 존재할 정도라는 거 때문에 원작자인 로버트 창 또한 해당 페이지에 이런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몇 년간 이 그림이 도시전설에 이용된다는 메일을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속음? 자, 여기까지 그 시절 당신이 무서워했던 괴담들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찰리나 히로빈 같이 제 입장에선 비교적 최근 괴담들을 더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게 내가 직접 발발 떨었던 얘기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손이 안 가더라고. 저 이거 만들고 다음 주 한번 쉬는데 쉬고 나서로 지금처럼 존내 더우면 한번 시도라도 해보겠습니다. 또 보죠.